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한 문장이 당신의 뇌를 완전히 다르게 작동시킬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잠깐만 눈 감아 보세요. 레몬을 상상해 보세요. 노란 레몬을 반으로 자릅니다. 과즙이 톡 튀어나와요. 이제 그걸 입에 넣고 깨물어 보세요. 자, 눈 뜨세요. 어떠세요?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방금 실제로 레몬 먹지 않았죠? 그런데 침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모든 현실은 2번 창조됩니다. 한 번은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현실에서. 하지만 진짜 비밀은 바로 그 첫 번째, 창조, 시각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상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시각화는 현실을 미리 살아보는 행위입니다. JTBC의 손석희 아나운서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앵커 자리에 앉았을 때 낯설지 않았다. 이미 머릿속으로 수천 번 앉아봤던 자리였으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는 실제로 앵커가 되기 전부터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요. 카메라 앞에 앉은 느낌, 원고 넘기는 소리, 스튜디오 조명의 따뜻함까지 전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떨리지 않았던 겁니다. 쥐드래곤도 똑같이 말했어요.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는 연습생 시절부터 무대 위에 자신을 매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수만 명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 환호성, 조명, 땀, 그 모든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시각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경기 전에 항상 자신이 승리하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리허설했어요. 그리고 뇌과학은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생생한 시각화는 실제 행동을 이끌고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시각화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각화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단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현실은 2번 창조된다. 여러분, 영화 예고편 보신 적 있죠? 예고편은 본편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 볼래 결정하죠. 인생도 똑같아요.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장면이 바로 인생의 예고편입니다. 그 예고편이 좋으면 본편도 좋아요. 예고편이 지루하면 본편도 지루하죠. 모든 현실은 2번 창조됩니다. 한 번은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현실에서.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니라 인생이 변화하는 진짜 원리예요. 건축가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도면을 그립니다. 작곡가는 악보를 쓰기 전에 머릿속에서 멜로디를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먼저 마음속에서 설계됩니다. 즉, 시각화는 현실의 청사진인 셈이죠. 당신이 상상하는 장면, 느끼는 감정, 그리고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지면 그 이미지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예정된 현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 보세요. 운이 좋다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그 운을 미리 머릿속에서 리허설 해온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수없이 봤다. 배우이자 보디빌더 아놀드 슈워제네거, 여러분 아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스터 유니버스를 수백 번이나 이미 머릿속에서 이겼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경찰관이었고 집은 가난했죠.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이 챔피언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했어요. 그는 그 장면을 너무 자주 그려서 실제 대회 날에는 이미 한번 겪은
장면을 다시 살아내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짜 미스터 유니버스가 되었고 그 시각화의 힘으로 할리우드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같은 원리를 증명해요. 현실은 항상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 과학적으로도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뇌과학 연구팀이 MRI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떠올렸더니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일 때와 똑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당신의 뇌는 상상 속 경험을 현실로 착각하며 그에 맞게 몸과 행동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어떤 현실을 살고 싶다면 먼저 그 현실을 명확히 마음속에서 살아봐야 해요. 빛, 공기, 감정, 주변, 사람들의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이미 그 안에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뇌와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든 현실은 2번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창조, 시각화가 완벽할수록 2번째 창조인 현실은 정확히 그 그림을 따라 완성됩니다. 당신의 인생 역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번째, 시각화의 핵심은 명확함과 지속성이다. 시각화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명확함과 지속성입니다. 먼저 명확함, 행복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같은 막연한 목표는 뇌에게 아무 지시도 주지 못해요. 그건 마치 택시 타고 기사님한테 어디든 좋은 데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갈 수 없죠. 시각화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사무실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며 고객이 나를 신뢰하고 웃는 얼굴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장면과 감정을 함께 그려야 합니다. 뇌는 추상적인 단어보다 구체적 이미지와 감정의 결함을 훨씬 강하게 반응해요. 시카고 대학교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단순한 언어적 목표보다 시각적, 감각적 자극이 동반된 이미지에 훨씬 더 높은 집중도를 보입니다. 즉, 당신이 상상 속에서 본 그 장면이 현실 행동을 유도하는 명령어로 작동하는 겁니다. 2번째는 지속성입니다. 한번 떠올린 상상은 불꽃처럼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시각화는 뇌의 신경회로를 재배선합니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한 동작을 실제로 하거나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뇌의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매일 같은 장면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프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머릿속으로 완벽한 동작과 승리의 순간을 수백 번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경기장에 서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반복된 시각화는 잠재의식에게 이건 이미 익숙한 일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실제 상황에서도 뇌는 긴장보다 자신감을 우선 작동시켜요. 당신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시각화는 한 번의 불꽃이 아니라 매일의 불씨로 키워야 해요. 여러분, 커피 드립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을 부으면 처음엔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냥 필터만 적셔질 뿐이죠. 하지만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부터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새 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각화도 똑같아요. 매일 단 5분이라도 마음속에서 원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완전히 들어가 감정까지 느껴보세요. 그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주변엔 어떤 소리가 들릴까? 공기의 온도는 어떨까? 이 질문들을 통해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고 그만큼 현실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결국 명확함은 방향을 정해주고 지속성은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설계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루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감정으로 시각화하세요. 세 번째,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 시각화는 단순히 보는 상상이 아닙니다. 진짜 시각화는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살아보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우는 게 아니라 그 속의 공기를 마시고 소리를 듣고 감정을 느끼는 수준까지 몰입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뇌는 그 상상과 일치하는 환경을 찾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 건 약해요. 하지만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무대 위에 올라 청중의 박수를 듣고 조명이 비추는 따뜻한 열기를 느끼고 손끝에 마이크의 차가운 금속 질감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특정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할 때와 같은 운동신경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즉, 당신이 머릿속에서 걷고 말하고 만지는 모든 감각은 실제로 신체가 그 경험을 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꿈꾸는 집, 직장, 관계, 건강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머릿속으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실제로 살아보세요. 집이라면 현관문을 여는 느낌, 실내의 온기, 창밖의 풍경,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돈이라면 잔고, 숫자가 늘어나는 화면을 보는 장면뿐 아니라 그 순간의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이 감정적 몰입이 핵심입니다. 감정이 동반된 상상만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요. 감정 없는 시각화는 잉크 없는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진짜로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믿는 순간 뇌는 이미 현실이 변했다고 착각하고 그 감정과 일치하는 현실로 끌어오기 시작해요.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예행 연습이자 현실을 위한 감각 훈련이에요. 보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머릿속 그림에서 체험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시각화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이제부터는 상상 속 장면을 관람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살아보세요. 당신이 그 감각을 생생히 느끼는 순간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잠재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시각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이유는 그 장면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순간부터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그림을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건설하는 기술자처럼 작동해요. 잠재의식은 논리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반복, 감정, 이미지에 반응할 뿐이에요. 당신이 반복해서 보고 느낀 장면이 무엇이든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토대로 세상을 다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매일 되뇌면 그 믿음이 잠재의식에 뿌리내려 그 믿음에 맞는 사건과 사람을 끌어와요. 반대로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를 감정과 함께 시각화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명령에 따라 당신의 시야를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잠재의식은 당신의 전체 사고, 감정, 행동의 90% 이상을 통제합니다. 즉, 당신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싶다고 말해도 잠재의식이 반대 방향을 믿고 있다면 현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화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감정이 담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각인하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새로운 기본 설정으로 인식해요. 이때부터 세상은 서서히 그 설계에 맞춰 재배열됩니다. 한 예로
미국 심리학자 맥스웰 몰츠가 있습니다. 그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환자들이 성형수술 후 외모뿐 아니라 삶 전체가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어요. 그 이유를 연구한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상상이 변하면 정체성 자체가 변한다. 즉 자신을 새롭게 본 순간부터 사람은 그 새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잠재의식은 당신이 상상 속에서 느낀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상상 속에서 진짜로 행복하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진동에 맞는 사람, 사건, 기회를 당신에게 끌어와요. 우리는 종종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보내는 응답입니다. 당신이 어떤 진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현실이 필연적으로 끌려와요. 잠재의식은 언제나 작동 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의 진짜 목적은 그 무의식의 화면을 의식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결국 현실은 노력보다 내면의 설계를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 그림을 그리는 순간 세상은 그 설계도를 따라 형태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시각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을 움직이는 언어인 이유입니다. 5번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난다. 시각화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벽에 부딪혀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커피 드립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물을 부으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필터만 적셔질 뿐이죠. 하지만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부터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새 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각화도 똑같아요. 당신이 마음속에서 매일 그리고 있는 장면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잠재의식과 현실의 밑바닥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당신의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당신의 인식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하며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 이미지에 맞춰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 순간 커피 필터를 드러내는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아직 커피가 떨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은 언젠간 되겠지라는 희미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내면과 에너지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일대 심리학 연구팀은 인간의 뇌는 스스로 믿는 방향으로 정보와 경험을 재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당신이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뇌는 그 믿음에 맞는 증거를 세상 속에서 찾아내기 시작해요. 우연처럼 보이는 전화,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갑자기 눈에 들어온 기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준비한 현실로의 길입니다. 이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고 서서히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의 진짜 힘은 강렬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당신의 비전을 그리며 그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물주기예요. 의심 대신 믿음으로, 조급한 대신 반복적으로 나가세요. 결국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지? 현실이 변화하는 순간은 언제나 느리게 다가오다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속에서 자라온 결과가 꽃을 피운 순간이에요. 시각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과 같아요. 커피를 내리고 물을 주고 떨어지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것. 그 믿음을 이어갈 때 당신이 그린 마음속 세계는 반드시 현실로 피어납니다. 오늘도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세요.